이제 긍정의 힘, 걱정거리 같은 거를 이제 해소하는 방법을 의료사회복지사이신 김도윤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죠? 네, 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옵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온 거는요, 조금 더 재밌게 해드리려고요. 네, 요즘 걱정거리 많으세요? 참 많아요. 전 요즘 돈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애는 쑥쑥 크는데, 저 죄송하지만 월급이 많이 안 올라가가지고 예전보다는 걱정거리가 많이 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안전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합니다. 내가 조심해서 위험한 걸 피하는 시대는 아니죠, 그죠? 네. 저에게 항상 안전을 기해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인들은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병원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많이 넘어갔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걱정하시는 분들 상담을 많이 합니다. 또 여기 암교육센터에서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들 하고요. 오늘 짧은 시간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제 강의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실 땐 저 강의 듣기 전보다는 걱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조금 더 잘 대처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편한 자세로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도윤 사회복지사입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쓰레기통입니다. 시내에서 많이 보시죠? 쓰레기통에 변화가 있었어요. 199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 쓰레기 역사에 큰 획을 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 그대로 해서 쓰레기 종량제죠. 서울 시내에서 쓰레기통이 반으로 뚝 줄어들었어요. 왜? 쓰레기 종량제를 하니까요, 시내에 있는 쓰레기통이 막 쌓여요. 그래서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제니까 야, 쓰레기통을 없애면 쓰레기가 좀 줄지 않을까? 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1995년 7,600개 되던 게 3,700개로 줄었는데 민원이 줄을 이었고 오히려 쓰레기 더미가 더 생겼고 가정용 쓰레기까지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 쓰레기통이 늘어나고 있죠.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인터넷 기사판에도 기사가 떴습니다. 서초구는 쓰레기통을 줄이려고 하고 강남구는 쓰레기통을 늘리려고 하고. 살다 보면 쓰레기가 생기죠, 그죠? 근데 불가피하게 생기는 거는 억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걱정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불가피하게 생기는 거는 억지로 통제할 게 아니라 다스려야죠. 네. 걱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다스리느냐, 그거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느냐, 강제로 하느냐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하시는 분들 전 조금 싫어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할 수 없거든요, 그죠? 네. 문화일보 2013년 7월 기사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죠. 걱정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좀 영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영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걱정은 인생의 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즐거운 인생에 걱정만 하느니 인생이 낭비되니까 적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건 뭘까요? 어떤 분은 돈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시간, 여유, 가족, 사랑, 네, 다 소중하죠. 그걸 다 뭉뚱그려 보면 이 단어가 아닐까요? 결국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죠? 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하고 생활관리 잘해서 보다 행복하게 인생을 설계하고 싶으실 겁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레미제라블이죠. 레미제라블의 원작자는 그 유명한 빅토르 위고입니다. 그렇죠?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인생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신하는 느낌이 들 때 행복감을 느끼다는 거죠. 내 몸, 내 가족, 내가 아끼는 물건들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네요. 사랑 많이 해주고 사랑 많이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걱정이 문제인 겁니다. 네.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2011년도에 나왔는데요. 지식 채널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이의 자존감.
자존감은 자신감이랑 조금 다릅니다.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고 유용하다고 느끼고 아주 가치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죠.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이의 성공과 행복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자존감에 집중하라. 결국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이에게 행복감을 안겨주는 말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말이 나옵니다. 다 추측할 수 있는 말들이세요. 사랑한다, 잘하고 있다, 우리의 행복이다, 보물이다. 네, 행복감을 느끼죠. 그럼 반대로 걱정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대부분 걱정하시면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휴 라고 하시죠. 마음속으로도 하시고 마음 바깥으로도 하시고. 걱정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어떤 일이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면서 속을 태운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걱정에서 끝나지가 않죠.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걱정을 하면, 과다하게 하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두려워지고, 두려워지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또 걱정을 하죠. 그래서 걱정거리 많은 사람이 생기고 그 옆에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의식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에 녹아져 버리면 안 좋은 습관이 되는 거죠. 4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줄이고 해소하는 방법. 첫 번째, 사실만 생각하기입니다. 어떠한 문제나 상황에 닥쳤을 때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걱정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잔이 2개가 있는데요. 한 잔에 한 절반 정도 차 있고 한 잔에는 차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실입니다. 그죠? 여기에 좋은 마음 너무 두면 더 좋고요. 근데 걱정이 많으시고 걱정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여기다가 만들어내세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야, 유리컵이 얇으니까 부으면 금방 깨질 거야. 저 태어나면서 이런 일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항상 안절부절하고 노심초사하는 거죠. 걱정의 대부분은 사실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은 러시아의 대소설가 톨스토이입니다. 뭐 안네 까레니나 뭐 이런 멋있는 소설을 쓰신 분들이시죠.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분만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2012년도쯤에 나온 책입니다. 그 조선대학교에서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에 재직하고 계시는 황종환 교수님이시죠. 예, 대중문화 평론가이자 소설가이십니다. 책 이름이 이거예요. 지금 꿈꾸라, 사랑하라, 행복하라.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내가 소중하게 느끼는 것들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지는 뭐냐면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요. 딱 여기까지. 지금의 사실까지만 집중하십시오. 네. 2번째. 균형 맞추기입니다. 그림 하나 보실까요? 수평저울이에요. 여기에 걱정거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기울어져 있죠? 걱정거리 억지로 뺄 수 없습니다. 반대편에다가요. 걱정거리랑 반대되는 말을 살짝 심어야죠. 네, 그럼 걱정의 반대말은 도대체 뭘까요? 걱정의 반대말은? 아까 걱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이 잘 안 풀릴까 봐, 잘 안 될까 봐 불안해하면서 속 태우는 게 걱정이라고 하셨죠? 그럼 걱정의 반대말은 아마 이걸 겁니다. 어떤 일이 대상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긴 마음. 이게 바로 걱정의 반대말,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은요,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에너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기도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환자분이랑 상담을 한 달에 200건씩 하는데 간혹 상담하다 보면은 제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기대감이 너무 높아요. 가질 수 없는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순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실현되지 않으면
2배, 3배로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풀어드려야 됩니다.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스마트 TV죠. 요즘 TV 보면 재밌는 드라마들을 많이 해요. 재밌게 보시는 드라마 많이들 있으시죠? 순신이 끝났고 또 오로라 공주 설설이가 드디어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죠? 일요일날 토요일날 금나라 뚝딱. 네. 재밌어요. TV 보세요. 좋아요. 근데 전 텔레비전 보다가 가끔 느끼는 게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나? 왜?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연애만 해. 그죠? 뭔 밤에 그렇게 에너지가 남아 도는지. 저는 집에 가서 피워서 자느라 바빠 죽겠는데. 현실적 있게 그렸지만 사실은 현실은 아닙니다. 그죠? 현실은 어떤 거냐면 텔레비전은 현실이 아니다. 현실에서는 커피를 마셨으면 일을 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정말 내 걱정거리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대감은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내가 가장 쉽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노력을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으면 아까의 안 좋은 습관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좋은 습관이 되는 거죠. 요즘 몸이 좀 찌뿌둥해. 체력을 좀 길러야겠어. 운동을 좀 해야지. 하루에 30분씩 매일매일. 한 2주 지났어요. 몸이 좀 좋아졌어. 네, 기대감이 현실로 돌아온 거죠. 돼지 저무통보다 동전이 좀 커 보이시죠? 동전 많이 못 들어갈 거예요. 제 친구들이 요즘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야, 100만 원 어디다 넣어가지고 1년 있다가 한 10% 정도 그냥 먹으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기대감입니다. 오히려 한 달에 10,000원씩 줄여서 저축하는 게 더 실질적일지도 모르죠. 기대감은요, 실제 가능해야 되고 일상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말에 비 오면 집에서 뭐 하지? 이번 주말에 비 안 오면 어디 가서 누구랑 산책도 해야지. 반대말을 잘 찾으시면 걱정거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기 인정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거는 사실 듣기가 좀 싫어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 꼭 걱정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냐면 또 독일로 왔습니다. 독일의 니체라는 철학자, 수학자이신 분들이죠. 이분이 명언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은 소유하지 못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 탓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맛있게 생긴 짜장면입니다.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친구들이랑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짜장면이 나온 다음에 감롯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 음식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뭐냐? 한 명은 자장면, 한 명은 짜장면. 자, 자장면이 맞다고 하시는 분. 짜장면. 둘 다 맞다. 요즘 시대가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다음 주에 만날 때 결단이 났을 텐데 이제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2011년 9월 달에 국립국어원에서 2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알고 나니까 다들 이러고 말아요. 그러기 전에 야, 이거 말이 맞아. 내 말. 이해하지 못하면 수용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면 불만이 생기고 또 걱정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유행하는 광고입니다. 쿠쿠. 광고 모델은 원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원빈이 나와요? 그죠? 쿠쿠의 라이벌이 누구냐면요. 쿠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쿠첸은 장동건을 썼어요. 이 밥솥이 뭐가 기능이 좋고 뭐 죽을 만드네 찌개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대중이 신뢰하는 모델을 씀으로써 그냥 게임 끝. 대중은 또 그걸 보고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모델을 했으니까 믿을만 할 거야. 그리고 사죠. 그리고 만족합니다. 노력하면 가능하죠.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안 들든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정리하기. 걱정만 하고 내팽개칠 수는 없습니다. 왜? 걱정거리는 내일 또 생각이 날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하셔야 돼요. 시간을 잡아서. 근데 걱정을 또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걱정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시라는 거죠. 정리하지 않으면 또 저한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10번 이상 생각했는데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럼 100번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다른 사람 줘버리시거나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근데 정리조차 하지 않으면은 걱정거리는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또 하나, 나누셔야죠. 뭘? 걱정을 나눌 게 아니라 걱정하는 동안에 내가 힘들었던 마음을, 내가 우울하고 괴롭고 외롭고 화가 났던 마음을 입 밖으로 내려놔야죠. 그래야 내 마음이 가벼워지죠.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야 될까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비평하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나무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꼭 이런 분들 있어요. 뭐 그거 가지고 걱정해? 너 왜 그래? 네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럼 말할 사람 마음이 답답해지죠. 친구 같은 사람한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옆에서 걱정하지 마라고 금지형 단어를 쓰시는 분들은 걱정을 덜어드리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걱정을 좀 덜하고 싶다면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도 중에 하나가 또 긍정의 힘이죠. 긍정의 조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긍정이란 뭘까요? 어떤 사실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어대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또 상담하는 사회복지사잖아요. 그죠? 말을 조금 더 바꿔볼게요. 긍정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긍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또 기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긍정에 좀 더 다가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사실만 생각하시고 균형을 맞추시고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런데 실제로 들어오면요, 또 현실은 또 달라요. 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현실이죠. 부정적이신 분들은 나한테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긍정적이신 분들은 이게 나에게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되게 의심을 하세요. 야, 이거 맞아? 틀려? 가짜 아니야? 근데 믿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 할 수 있는 부분들. 부정적이신 분들은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부정적이신 분들은 도망가려고 하시는데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이게 긍정의 조건입니다. 도전하시고 신뢰하시고 자신감을 갖고 집중하시면.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본연의 문제, 무슨 문제에 닥쳤을 때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네 가지를 조금 줄여주시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 첫 번째, 지나친 억측, 자기 비하, 수많은 의심, 안 좋은 감정. 마음이 균형을 좋은 것과 힘든 것과 잘하는 것과 더 잘하는 걸로 균형을 잘 맞추시면 나의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전날 무더운 날이었는데요. 집에 가는 길인데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 있었어요. 목이 되게 말라요. 카드도 있었는데 카드 쓰긴 좀 그래. 아, 저 편의점이 보여요. 편의점에 가서 사과 주스를 사 먹어야지. 1,000원 가지고 될라나? 요즘 1,000원짜리 음료수 잘 파나요? 안 팔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문제를 바꾸거나 내 마음을 바꾸거나 방법을 바꾸거나 1,000원짜리 사과 주스 파는 편의점을 찾거나 그냥 집에 가서 시원한 물을 마시거나 1,000원짜리 밑에 있는 500원짜리 요구르트를 사 먹거나, 그죠? 문제와 방법과 마음을 잘 바꾸시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랑받는 느낌을 서로 주고받는 거. 누가? 내가 나를, 내가 가족을, 가족이 친구가 나를, 이런 사랑의 마음을 서로 전해주시면 행복하다는 확신이 긍정적인 걸 강화시켜 주시고 부정적인 것과
걱정을 조금 더 막아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먼 걸음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혹시 만족도 조사지 작성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강의할 때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께 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